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신 게 맞겠죠? 네, 기다리시던 결혼운 가지고 왔어요. 정말 있죠? 결혼운은요. 다른 리딩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꾸준히 후기가 달려요. 꾸준히 댓글창에 들어가 보면 정말 꾸준히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계속 저 정말 이렇게 돼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저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연애 시작하게 됐어요. 저 청혼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후기를 남기세요. 제가 진짜 그 글을 보면서 진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너무 왜냐면 내 행복 같아. 저한테도 좋죠, 그쵸? 제가 리딩했으니까 정말 웬일이야? 이러면서 진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댓글을 읽고 행복하고 이제 구독자분들은 진짜 이렇게 짝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연애하니까 행복하고 그죠? 저희 모두가 같이 행복한 그 에너지를 담아서 오늘도 역시 결혼운을 가지고 왔어요. 매달 가져오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언제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영상이 또 늘 새로운 분들에게 유입되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연애운, 그때 당시의 결혼운, 지금의 연애운, 지금의 결혼운 이렇게 매달 업그레이드 되는 연애운과 결혼운들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짝을 만나서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나는 네, 구독자분들이 짝을 잃어가지고 가는 날까지 내가 끝까지 할 거예요. 리딩을. 아셨죠? 자,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 한 장 선택해 주시고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카드 딱 선택하셔갖고 이 리딩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말로 꽉 채워져서 들어가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번호당.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셔야 어떤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멤버 여러분들도 늘 제가 이제 좋은 영상, 해당 이벤트 이런 거 다 넣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서 또 전해드리고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과 상대방은요, 우선 만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만나게 된다라고 나와요. 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커플이 되려는 생각도 없었어. 연애하려는 생각도 없었어.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근데 만나게 될 만한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연락처도 교환하고 사적인 감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같은 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었어. 애초에 소개팅을 할 계획도 없고 누구랑 만나려고 내가 막 좀 의식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1번 분이 이 리딩을 들으면서 뭐야 나 이제 이 리딩 들었으니까 어디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나가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일단 지금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뭐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나한테 자꾸 이 사람이 스며들어오네. 나한테 자꾸 이 사람이 아른아른거리네. 자꾸 나한테 연락하네. 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요. 직업적으로 본인 일 굉장히 사랑해요.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카드가 좀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약간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거나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집 앞에 나갈 때도 집옷 입고 안 나가는 사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 수면바지 입고 나가. 급하면 겨울에 수면바지 입고 나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집 앞을 나갈 때에도 수면바지 안 입어. 그냥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정말 딱 그렇다고 집 앞에 나갈 때 양복 차림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수트 차림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 오피스룩을 갖춰 입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옷 매무새나 어떤 행색 자체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도 이런 게 다 그래서 녹아든다. 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징에도 이 사람의 행색, 외면, 그리고 이미지, 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녹아들어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직업에. 그래서 이분은 직업적으로 본인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외모나 옷차림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어떤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라든지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장을 싹 빼입고 나가야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격이나 이 사람의 회사의 어떤 회사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조금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처럼 이 외모나 옷차림 이게 굉장히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분이 나를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느냐. 본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불안하고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쉽게 그 과거 연애에 있었던 연인 상대가 떠나가거나 본인이 뭔가 내가 이렇게 굳이 연애에 있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건 없는데 항상 늘 조금 불안불안한 연애를 자처했다거나 이 사람 본인이 약간 나쁜 스타일에 끌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자체에 이 사람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건 물어보면 나오겠죠. 정말 전 연애가 어땠냐 이거 굳이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얘기하다가 나올 때 본인은 그전의 연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한동안 연애를 안 하려고 했었다. 혹은 연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번 분과 만나면서 1번 분의 지혜로움과 현명함 그리고 약간 1번 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약간 이 억척까지는 아닌데 억척스럽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약간 소신이 딱 뚜렷한가 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호구 잡히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만 피해받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억척스럽다가 아니라 똑부러져요. 1번 분이. 그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할 건데 이런 부분을 상대가 보고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약간 뭔가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1번 분의 카드보다 약간 좀 비교되는 부분이
조금 더 우유부단한 쪽의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 자체가 조금 우유부단하고 할 말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간 정에 못 이겨서 조금 못 얘기한다거나 나중에 얘기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한다거나 싸우고 막 이럴 때도 싸움 같은 거 자체가 좀 나는 피곤하고 싫으니까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 분의 모습이 이 사람한테는 진짜 광명을 찾은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이랑 함께 산다면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생활이잖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산다면 불합리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저 사람이 얼마나 똑부러지게 처신을 잘할까. 그렇다고 무작정 1번 분에게 의지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굉장히 생활력 강합니다. 근데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1번 분에게 이 사람이 꽂히는 부분이 딱 있다는 거죠.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성격도 당연히 내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생활력까지 좋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자신한테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정말 쉽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딱 꽂히는 포인트에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신뢰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분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1번 분하고 상대방은요 되게 시원한 날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시원하고 바람 불고 근데 그 온도 자체가 약간 여름이라 그래도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날, 가을이라 그래도 가을 중에서 가장 시원한 날, 겨울이라 그래도 겨울 중에서 가장 시원한 날. 그러니까 정말 시원한 날. 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을, 겨울, 봄, 여름 뭐 다 따질 필요 없이 정말 시원한 날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정말 이렇게 바람 불고 약간 서늘하고 요런 달 아닐까 싶어요. 그때쯤에 이제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던지 프로포즈를 받던지 결혼 얘기를 서로 한다던지. 되게 아이러니라기보다 약간 신기한 거는 우리 1번 분이 먼저 프로포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상대방한테 은연중에 우리 결혼할까?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거 어때? 우리 같이 사는 거 어때? 우리 결혼하면 되게 잘 살 것 같지 않아? 우리 정말 같이 있으면 맨날 행복하고 좋고 이런데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그럼 진짜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상대도 맞아.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 스며드는 거죠. 1번 분한테. 그래서 1번 분이 아마 먼저 은연중에 말을 꺼내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먼저 말을 꺼내봐도 상대가 그걸 듣고 뭐야 이러고 거부감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가? 맞아. 약간 이렇게 갑자기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진지해진다든지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더 진지해지고 그럴까? 이렇게 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1번 분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 정말 만난다라고 하면은 계산하지 말고 재보지 말고 진짜 만약에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됐고 내가 정말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결혼할 마음도 들어. 그러면 내가 먼저 스리슬쩍 얘기를 해봐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약간 외모적인 부분에서 되게 귀여운 부분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귀여운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보조개 들어가는 게 귀엽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눈웃음일 때 귀엽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눈웃음도 보조개도 없는데 웃는 모습이 진짜 완전 짱 귀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웃을 때 왜 저렇게 귀엽지? 막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무표정이야. 심지어 무표정이고 막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 귀여운 느낌은 아니야 얼굴이.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모습이 너무 귀엽다든지. 그치, 콩깍지일 수도 있겠다. 콩깍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 외모 특징을 보면 조금 귀여울 수 있다.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는 카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왜냐면 올곧다. 변함없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외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1번 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날. 누구야, 한번 옛날 사진 좀 보여줘. 그러면 그 머리 그대로 지금일 수도 있어. 그 안경 그대로 지금이거나, 막 안경 안 쓰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쭉 그렇게 커왔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미래 배우자는요, 일단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잘생겼네요. 2번 분이 얼굴을 좀 많이 보시나 봐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무슨 소리세요? 지우쌤, 저 얼굴 안 봐요? 저 외모 그렇게 안 봐요? 라고 약간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면 약간 양심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외모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외모를 좀 많이 보시고요. 일단 그리고 외모를 안 본다. 우리가 무슨 세계 최고 미남 미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눈에 정말 예뻐 보여야 해. 내 눈에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 내 눈에 이런 부분 안 가진 사람이 좋겠어.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어느 정도 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외모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만족할 수 없다. 내 미래 배우자는 나만큼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해야 한다. 혹은 내가 갖지 못한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조건을 보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는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다 갖춰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 분은 외모, 그리고 약간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듬직함, 약간 그리고 무거운 사람? 약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조금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음이 가고 이렇게 조금 뭔가 기댈 수 있고 약간 의지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래요. 미래 배우자가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를 굉장히 아껴요. 이 상대방의 특징이 나를 아껴. 그리고 나를 약간 본인이 내 아빠나 내 엄마처럼 나를 막 키울 것처럼 그 정도로 나를 아껴요. 되게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애기 아니고 성인인데 막 이제 나이도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애기 같아진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 계속 챙겨주고 막 토닥여주고 이렇게 뭔가 우리 애기, 요런 애칭 있죠?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친구 같은 사이에서 발전한다는 카드가 좀 보여지는데, 같이 성장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발전한다. 요런 카드들이 좀 보여져요. 결국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루트 자체가 꽤 편한 사이, 알던 사이, 편안한 사이, 요런 사이에서 발전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편안한 사이라고 해도 진짜 어렸을 때 동창들, 친한 친구, 동창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친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모임이나 동아리나 이런 거 들어가면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고 아니면 모임 동아리 같은 거 따로 안 들어도 우리가 온라인 활동을 하다가 카페 활동하다가 블로그 활동하다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다가 그러다가도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친목 도모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다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도 쌓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를 되게 좀 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다라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서로에 대해서 뭔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그런데 말 안 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서로 볼 수 있는 사이, 있는 그대로를 뭐 이렇게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일단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하려면 누구 한 사람은 정말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친구도 잃고 연인도 안 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이거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이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나 너랑 만나고 싶다. 너가 나를 만나도 안전하다. 우리가 친구 사이든 아니든 뭐 모험을 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후회 없이 너랑 한번 알아가 보고 싶다. 좀 이렇게 선을 넘는, 친구 사이로서의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상대가 먼저 할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번 분은 막상 상대가 그렇게 막 애초부터 연인으로 보이거나 애초부터 이번 분은 상대방을 남자나 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말 잘 통하는 사람, 말 잘 통하는 친구 이렇게 보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자꾸 혼자 보자 그래. 우리 둘이만 보자 그래. 원래 다 같이 봤었는데. 그러거나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는 시간대에 연락해가지고 뭐 하냐고 한다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면서 뭐야? 뭐 나 좋아하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을 할 거라고 나와요. 만나보자고. 그 이제 선택은 이번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이번 분이 이 사람 만나니까 여기 결혼 상대까지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분도 내심 이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친구였을 때도 괜찮았으니까 연인이 된다고 해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뭐 내가 더 알던 사람이고 하니까 믿음직스럽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약간 프리랜서나 본인 사업하실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본인이 일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좀 차려서 한다거나 뭐 개업한다거나 특히나 나랑 만나는 그 시점에 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직업적인 방향을 좀 틀 수가 있다. 전향하는 그런 시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 사업, 뭐 이런 것에 대한 꿈 자체가 어릴 때부터 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하고 만나게 되거나 이번 분하고 연락하고 막 지내는 그 시점에서 상대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혼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회사에 다녀야지만 그 곳에서 일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 결국 거기서 배워서 본인이 나와서 차릴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두 분은 이 굉장히 외모적인 케미가 잘 어울린다라고 나오고요. 특히나 상대방 자체도 이번 분의 어떤 점이 좋냐, 결혼까지 이어갈 그게 어디였냐라고 하면 어떤 의외의 포인트에 반한다라고 해요. 갑자기 어느 날 꽂히는 그런 무언가, 어느 날 친구에서 어느 날 굉장히 편한 사이에서 딱 꽂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포인트 때문에 여자 혹은 남자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외모죠. 가장 큰 건 사실 외모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뻤거나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에게 본인의 이상형이다 라고 해서 딱 다가오는 그런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만나게 되는 시점은요, 저는 되게 따뜻한 날이라고 봅니다. 이 카드들 자체가 약간 좀 따뜻하고 온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리고 태양 이렇게 좀 반짝이고 이렇게 좀 환하고 막 뜨겁고 요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운 날 혹은 해가 정말 내리쬐는 날, 왜 겨울이라 그래도 여러분 겨울 중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 있잖아요. 해가 엄청 맑게 뜨는 날, 그리고 진짜 해가 진짜 이거
햇빛 장난 아닌데 요런 날 있죠. 눈부실 정도로 해가 비추는 날. 그런 날 두 분이 만나게 되거나 고백을 받거나 진짜 프로포즈죠. 결혼에 있어서의 고백은 사실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거나 요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미래 배우자는요, 일단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내가 봤을 때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결정적인 이유라든지. 근데 능력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봐요. 사랑 하나만, 정말 마음 하나만, 이거 좋은데,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우리 결혼이 이어지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근데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보다도 이 사람의 이 정도면 미래가 밝다. 이 정도면 결혼하고도 우리가 아이를 계획하거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 문제가 없고 무리가 되지 않을 직업이다. 혹은 이 사람의 일하는 형태 자체도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전혀 방해를 받거나 결혼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한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3번 분이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거보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부터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남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정말 어떤 원초적인 단어예요. 먹고 산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방식,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식이 그 사람의 능력이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 분이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엄청난 사업, 엄청난 연봉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잘하느냐, 이것도 이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꾀부리지 않고 조그마고 이런 것들에 유혹에 현혹되고 그러지 않고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 그런 것 또한 우리 3번 분이 보기에는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보면서 괜찮다,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상대방의 특징을 보면 일단 상대방 능력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 능력이 있고 금융권에 종사를 하거나 재테크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이쪽도 그렇고 정말 본인이 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좀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세상 물정 돌아가는 것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똑부러지다고 해야 하죠. 챙길 거 실속 있게 챙기고, 그리고 하나도 허투루 그냥 넘기지 않고 좋은 정보나 어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꼭 다 참여해서 받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응모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될 때 이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똑부러지는 카드와 이 뭔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가져간다라는 모습을 봐서는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집을 해오거나 집이 먼저 준비가 되거나 이 사람이 청약이 당첨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타로 카드엔 청약이라는 카드는 없습니다. 다만 실속 있게 챙긴다,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쟁취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특징에 본인이 뭔가 청약이 정말 되든 아파트가 되든 뭐 집을 매매하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준비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우리 3번 분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결혼까지 가게 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3번 분이 조금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3번 분도 이런 상대의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만날 때 연애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냥 뭐 데이트하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두 분은 애시당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두 분 자체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이쯤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수순으로 밟으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루트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됐건 어떤 식으로 만났건 중요하진 않고요. 결혼할 때가 돼서 만나게 됩니다.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하려고 이제 진짜 준비됐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이 시기에 결혼하려고, 이 나이에 결혼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개팅이 됐든, 뭐 결정사가 됐든, 정말 우연히 알게 된, 뭐 부모님이 소개해준 걸 수도 있고, 친구가 소개해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된 사람과 연애 몇 년째 이어오다가, 한번 밥이나 먹을까 해서 만난 자리에서,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연애하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는 느낌보다 애시당초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거다. 그게 포인트예요, 두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시점 같은 경우는 비 내리는 날, 흐린 날, 약간 안개 낀 날, 요런 날. 조금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비가 조금 그치고서 약간 흐리더라도 비가 조금 한바탕 왔다가 그치거나 날이 조금 흐렸다 맑아지는 요 타이밍. 뭔가 그 애시당초 쨍쨍한 요런 날보다는 그런 게 맞고 두 분이서 결정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딱 꽂히고 빠져들게 되는 계기는 밤에 통화를 하거나 밤에 연락을 하거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요런 식으로 하면서 그 새벽 감성, 밤 감성 요때 우리가 두 사람의 마음이 동하지 않나.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이런 마음에 탁 하고 스파크가 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잘 만났다고 봐요. 왜냐면 두 분이 되게 비슷해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능력적인 거나 예를 들어 집안끼리의 문제까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두 분이 직업적인 부분이나 능력적인 부분, 연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껄끄럽거나 얘기를 하고 이러는 부분도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계획하에 애기 낳고 이렇게 해서 계획하에 집 여기로 가고 하면 되겠다.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뭐 집은 뭐 내가 해올게. 뭐 등등 뭐 이런 게 말이 되게 술술술술 잘 풀릴 거예요. 애초에 만남부터도 얘기 자체가 되게 잘 풀릴 거고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왠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왠지 연애를 하는 거지만 결혼 전에 분명히 연애는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 때문에 만났어도. 근데 그렇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결혼까지 문제없이 갈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커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사람 굉장히 소탈해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보였을 때도 그냥 막 되게 능력 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고 본인 직업적인 것도 능력 있고 하니까 되게 화려하게 하고 막 명품만 두르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거거든요. 딱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 사람 정작 별로 그렇게 티 안 날 거예요. 로고 아무리 명품이라 하더라도 로고가 거의 막 보이지 않는 이런 거. 나만 아는 브랜드에서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사치를 한다거나 요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과 사치하는 건 좀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사치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이 사람을 더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외모적인 부분도 굉장히 스터분하고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다니고 그냥 정말 거추장스럽게 뭘 꾸미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딱 맨날
입는 스타일, 맨날 하는 헤어스타일, 맨날 뭐 뿌리는 향수도 심지어 안 쓰고 그냥 뭐 향이 나는 데오드란트 정도만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향수까지 뿌리는 거 별로 안 좋다 하면서. 근데 향수에 관심 있는 거는 기호 차이니까 타로카드에 향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라고까지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수더분하고 무던하고 막 이렇게 유행을 쫓거나 트렌드에 민감하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단벌 신사처럼 이게 여자든 남자든 다 상관없어요. 딱 그냥 저렇게만 딱 입고 다닌다, 입고 다니는 스타일, 이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냥 느껴지는 옷 스타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정리하고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혼은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어차피 결혼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각자가 알아서 받겠지만 애시당초 프로포즈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은 그냥 애시당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서 그냥 누가 먼저 청혼이랄 거 없이 알아서 우리는 그냥 이쯤 되면 결혼하는 거지 뭐 요런 느낌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상대방하고 지인의 소개, 친구의 소개, 이렇게 소개로 만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된다. 뭐 알던 사람의 누가 됐건 뭐 얼마나 친하나요? 뭐 얼마나 친한 사람의 소개인가요?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소개로 만난다. 이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봐서 간 소개팅이 됐건 내 친구가 시켜준 소개팅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예요. 우연히 만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두 분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가치관, 성격, 성향 정말 비슷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쳐봐요. 이건 어떤 그냥 간략한 예시인데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있어.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모두가 주인공을 좋아할 때 나는 그 주인공 옆에 맨날 따라다니던 캐릭터를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그걸 기억해. 비슷비슷한 나이대라는 이야기예요. 연상이든 연하든 동갑이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또래일 것이다.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얘기를 할 때 나도 그 캐릭터 안다. 나도 그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다. 뭐 우리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만 통하는 취향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정말 붕어빵 너 어디서부터 먹어? 뭐 머리 아니면 꼬리 뭐 이것도 약간 심지어 비슷하다거나 뭔가는 다 똑같을 순 없겠죠. 다 똑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굉장히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첫눈에 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소개팅이라는 건 소개를 해주고 나서의 또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야, 뭐 어떻다더라, 이랬다더라, 뭐 마음에 든대, 이렇게 또 주선자가 또 나서서 뭔가를 좀 AS를 해주거나 뭔가 보충 설명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분은 서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첫눈에 반한다. 이런 느낌이고 우리는 애초부터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뭐 우리가 결혼을 위한 소개팅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 소개팅 자리가 결혼을 위한 소개팅 자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분명히 연애하면서 뭔가 느낌이 왠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른 카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하게 되는 분들도 여기에 속해요.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연애부터 결혼까지 뭐 한두 달 내로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만난 지 1, 2개월 안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만난 지 한 3, 4개월 안에 결혼해. 뭐 적어도 한 1, 2년 안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연애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속도겠어요? 우리가 아이가 먼저 생긴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의 속도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또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상대방의 직업적인 특징 좀 살펴보자면 이 사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욕심이나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 관련해서 그리고 전문직 이런 쪽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재테크나 이런 거에도 좀 밝은 사람이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뭐 영업 이쪽도 해당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좀 끌고 다니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적인 부분에도 본인의 성향이 좀 녹아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뭐 영업이라든지 서비스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서비스직을 똑같이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잘할 거예요. 모든 사람과 똑같지 않고 서비스직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유독 잘할 거예요. 그리고 영업, 뭐 관리직, 뭐 대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직업들은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되게 면접 프리패스 상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누가 봐도 호불호 안 갈리는 호감형이에요. 정말 뭐 특출나게 어디가 엄청 이쁘고 어디가 엄청 잘생겼고 뭐 요것도 포함이겠죠. 물론 면접 프리패스 상이려면.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굉장히 호감형이다. 이 사람을 딱 보면 진짜 누구나 좋아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다. 누구나 좋아하겠다. 누구나 호감 가질 만한 사람이다. 누구나 이 사람한테 호의적일 것이다.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갈 정도의 인상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든 뭐 상견례든 모든 게 좀 프리패스 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은 또한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 정 이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음악, 미술, 뭐 약간 예술적 영감 이런 것을 또 굉장히 잘 받는 사람이고 문화생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하고 직장생활을 하든 본인 사업을 하든 두 분이서 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거예요. 그냥 틀에 박힌 데이트를 하기보다는 뭐 수시로 뭐 어디 야구장 간다든지 뭐 오늘은 뭐 어디 아쿠아리움 간다든지 뭐 오늘은 놀이공원 간다든지 뭐 오늘 무슨 전시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다양한 액티비티한 그런 데이트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대방의 어떤 외향적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외향적이에요. 근데 이제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4번분이 외향적일지 내향적일지까지는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치만 상대방은 굉장히 외향적인 편에 속해요. 이 사람 그래서 본인 운동이나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혼자 뭐라도 해야 되고 푸시럭푸시럭 되고 굉장히 여기저기 잘 다니고 운전도 막 하고 수시로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좀 가만히 정적이고 뭐 이 시간에는 집에만 있겠지 이런 게 아닌 사람. 근데 그렇다고 4번분한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4번분한테 내가 어딨는지 안 알려주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닐 거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다면 왜 나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이 사람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야,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대요. 그냥 뭐 당연하대요. 너무나 당연하대. 뭐 우리가 결혼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결혼 안 하면 누구랑 결혼해? 우리가 우리끼리 결혼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약간 이런 식. 그리고 두 분은 집안끼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리딩을 할 때 카드들을 볼 때 막상 두 사람은 괜찮은데 이 두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좀 된다거나 환경은 괜찮은데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 떴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는 편인데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나나 상대방이나 집안의 궁합 자체가 좋아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별로 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우리 두 사람만 살아가는 거지. 뭐 부모님들이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이러는데 여러분 의외로요. 집안의 마찰 때문에 결혼까지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집안끼리 잘 맞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두 분은 집안에 대한 게 무탈하게 지나갈 거예요. 안 맞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막 이렇게 좀 튀거나 뭐 반대를 한다거나 뭐 엄청나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 너희끼리 만나면 제일 행복한 거니까 해라. 이렇게 뭔가 그냥 상대방 측의 부모님이나 집안도 큰 문제 없이 우리 집안도 큰 문제 없이 서로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대방 부모님들이 큰 터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맞아요. 매끄럽게 잘 맞고 두 분이 조건적인 것도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오늘 뽑은 모든 번호 중에 4번 분들이 가장 사실 좀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하는 약간 평범한 루트대로 이렇게 정말 평범하게 이렇게 해서 다 절차 밟아서 가는. 근데 약간 아까 그 속도 부분은 조금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 속도 부분은 조금 평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속도가 뭐 그럼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분은 어떤 날씨 뭐 이런 거보다 뭔가 겨울 내지는 봄, 초봄, 약간 겨울, 초봄 요때 요 시기쯤에 프로포즈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 소개팅 날이 요 날이던지 뭔가 우리의 인연이 담긴 특별한 그 날짜, 스페셜한 날짜가 그 시기가 겨울이나 초봄, 봄 쌀쌀한 그 시기까지 겨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시기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직업 먼저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조금 예술가 기질이 있네요. 예술가 기질이 있어. 그럼 이런 말을 하면 꼭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 예술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저 예술가 진짜 싫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근데 뭐 다 맞춘다면 그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예술가적인 기질이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약간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직관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촉이 발달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는 건 결국 예술가적 기질이 발달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헤어샵에 가더라도 남녀 비율이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꼭 예술, 뭐 음악, 뭐 이거는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찌됐건 뭔가 이렇게 예술가적 기질이다라고 해서 막 한쪽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로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그래서 별난 것도 아니다. 찾아보면 나한테도 예술가적 기질은 있을 수 있다. 다만
5번 분의 미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예술가적 기질로 먹고 사는 것이죠. 직업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질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런 기질이 있는데도 나는 사무직일 수 있어. 이런 기질이 있는데도 나는 그냥 뭐 일반 뭐 스포츠 계열에서 일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상대방의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요, 꿈도 되게 많고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고. 근데 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면 또 이제 본인의 마음이 또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나오잖아. 5번 분이 본인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준대요. 5번 분이. 5번 분이 큰 역할을 하시네. 보니까. 5번 분이 큰 역할을 하셔. 상대방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또 제공해줬다가, 마음, 내면적으로 서포트 해줬다가, 또 상대방한테 지지도 해주고, 응원도 해줬다가, 또 상대방한테 어느 날은 또 약간 정말 폭스처럼, 여우처럼, 남자든 여자든 나의 어떤 여우 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또 안달나게 했다가 잡은 물고기인가 싶었는데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가버리거나 약간 그냥 정말 그럼에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5번 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약간 폭스예요. 5번 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 결혼 생각 별로 없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 결혼 생각 없었는데 5번 분 만나고 결혼 생각 생겼을 거고 이 사람 결혼 생각 별로 없는데 5번 분이어야지만 본인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아예 확신이 있는 카드가 떠버렸어. 아예 확신이 있대요.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내 삶이 안정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아. 그래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 꿈 펼쳐보면서 살 수 있어. 이런 거. 상대는 나의 직업적인 능력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나의 능력적인 부분에 굉장히 높이 산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나오거든요. 외모나 이런 건 당연히 다 본인 마음에 들으니까 어찌됐건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혼까지 가기 위한 어떤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딱 봤을 때 나 이 사람은 결혼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능력이다. 조건이다. 근데 조건 보고 결혼한다. 이 말을 저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는 게 사랑 없이 조건 보고 결혼한다 라고만 하면 이거든요.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솔직히. 근데 사랑해. 근데 사랑만으로 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거, 우리 5번 분 일하는 거, 직업적인 부분, 이 사람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본인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런 조건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뭐 데이트할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생활이란 말이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어차피 내 인생을 같이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데이트 가는 거 좋고 뭐 예쁘고 잘생긴 거 잠깐 좋고 이래가지고 누가 막 그렇게 막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5번 분의 어떤 이런 조건들, 다른 조건이 다 엉망일 수도 있어. 다른 조건이 다 엉망인데 5번 분이 본인 일 하나만큼은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5번 분이 지우쌤 근데 저는 일을 한 지 뭐 얼마 안 됐어요. 뭐 일을 시작한 지 한 1, 2년 됐나? 이렇다고 해. 그래도 그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5번 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5번 분의 직업이 괜찮다면 5번 분의 직업이 5번 분의 일하는 스타일이 이런 능력적인 부분, 조건적인 부분이 그 전에 이 사람과 뭐 얼마나 연애를 했든 상관없이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시기에 5번 분이 자리 잡아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그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한 방을 딱 캐치한다는 거죠. 그동안 연애했어. 그래, 오케이야. 좋아. 다 좋아. 너무 사랑해. 근데 5번 분이 딱 열심히 살아. 진짜 열심히 살아. 성실히 살아. 욕심도 있어. 야망도 있어. 능력도 있어, 정말.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이런 면이 있다면, 사실 그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뭐 그래요. 외모도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인 거 알겠는데 외모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아무 노력도 안 해.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 외모 유지가 나의 어떤 내 인생의 목표야.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5번 분은? 저는 저의 사견을 넣지 않겠어요. 근데 5번 분은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외모나 이런 게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이제 그 외모 유지만이 이 사람의 오로지 24시간 관심사고 뭐 돈 벌면 좋고 아니면 모르겠고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이 얼마 정도 갈까요? 막 내가 막 그 사람의 팬이 아닌 이상 막 팬심으로 결혼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의 외모도 외모지만 플러스 되는 요인에 5번 분의 능력, 5번 분이 일하는 방식, 5번 분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까지가 이 사람한테는 진짜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산다면, 이 사람이랑 살아간다면 내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번 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결혼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5번 분한테. 근데 5번 분한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느냐, 내 직업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느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거를 놔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함이 엄습해 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5번 분 자체가 늦게 자리를 잡든 일찍부터 일을 해왔든 어쨌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카드에 보여지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건 아닌데 내심 하고 싶으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뭔가 조금 루즈해지는 거 아닌가? 조금 권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경력 단절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결혼을 하면 내가 지금의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욕심낼 수 있나? 아닌가? 오히려 더 집중되려나? 연애보다 결혼이 좀 더 안정적이려나? 약간 이런 고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다. 그치만 뭐 이 사람이 우리 5번 분의 미래 배우자에 나왔다는 건 고민을 멈추고 결혼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일하고 즐기면서 일을 또 즐겨요. 일을 또 즐기면서 또 잘 살아가실 거예요. 돈도 엄청 모으실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하시면 돈도 엄청 모으고 막 집도 사고 막 건물도 살 수 있어. 그래서 금전운도 폭발하는 부부의 케미를 보여주실 수가 있을 거다. 5번 분들은. 아시겠죠? 이 사람과 나는 딱히 어떤 날씨나 계절 이런 거에 구애받지는 않고요. 나의 기념일, 상대의 기념일에 되게 좀 큰 결혼에 대한 큰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일에 관련해서 그 날짜나 그 달에 어떤 큰 결혼과 관련하여 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